한국 협조 못하겠으면 미국에서 나가세요.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국의 조선업 부흥을 꿈꾸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한 가지,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줄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즉시 철수하라. 한화오션은 모든 인력을 즉시 철수했고 지역 경제를 시작으로 무역 해군 모든 분야에서 그 여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핵 잠수함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1%, 2025년 2월 미국 조선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무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그 숫자를 뒤집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젤조 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 그 이름은 마스가 말스케이아.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회의 시작 30분 전 저는 이미 도착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마이클 로엘 신두살의 미 상무부 해양산업 자문관. 20년간 조선 계약을 담당하며 한국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오늘 한국 대표단에게 제시할 조건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 자신했죠.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화오션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앞장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기혁 이사는 뒤따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였죠.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러몬도 상무장관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회의실을 압도했죠. 모두 앉으시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장관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 정면의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화오션의 핵심 기술 이전. 한서윤 부사장이 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둘째, 한국 숙련 노동력의 미국 이전 정격 이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죠. 셋째, 5년 내 미국 현지 생산 70% 달성. 말을 끝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한국 대표단 쪽을 보니 한서윤 부사장의 표정이 쎄울했어요. 손에 든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으니까요. 러문도 장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짧게 답했어요. 그럼 계속하죠.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미국에 이식하는 것. 이게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한소 부사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적으려다가 멈췄어요. 옆에 있던 정격 이사가 조용히 속삭였죠.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재 가동률은 63%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9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일자리 7점원 개가 생깁니다. 정격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서운 부사장에게 화면을 보여줬죠. 부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관이 들어와서 러문도 장관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장관이 읽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신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의 첫 조선소 착공도 확정됐고요.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직접 관리한대요. 순간 기자들에게 속보가 나갔는지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떴어요. 미국 한국 조선 기술 흡수 본격화. 저는 득이양향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윤 부사장이 갑자기 수첩을 덮었습니다. 일어서려는 듯 했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정격 이사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정력 이사가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이 살짝 보였습니다. 긴급 검토 요청이었어요. 러문도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용접 기술부터 시작하죠. 다음은 설계 노하우. 마지막으로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3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비자는 이미 준비 중입니다. HLB 특별 쿼터 비보명을 확보했어요.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정격 이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의 처은요. 미국 표준 임금의 120%를 보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죠. 계약 기간은요, 최소 5년입니다. 연장 가능하고요. 정격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뭔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듯 했죠. 러몬도 장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손가락이 특정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기술 소유권 이전 부분이었죠. 질문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이 기술들이 미국으로 이전된 후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러몬도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권리도 갖는 거죠.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 예상보다 조용함.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조건을 들으면 항의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침묵만 이어졌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서 부사장이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단세 글자였어요. 검토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협상을 봤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정격 이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필라델피아에서 뵙죠.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들이 무슨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소 부사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로엘 자문관님은 한국 조선소에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거제도에 3번 갔었죠. 그럼 우리가 왜 세계 1위인지 아시겠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기술은 옮길 수 있어도 신뢰는 옮길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뢰라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지. 신뢰가 아니었는데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오늘은 미국 조선업 부활의 첫날입니다. 한국의 협력으로 우리는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될 겁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500억 달러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측 초기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을 달았죠.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분석할 게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2월은 아직 추웠어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잿빛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의 하늘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격 이색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상황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정비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정격 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워싱턴 회의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침묵했지만 지금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라인이 멈췄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기 점검입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조선소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정격 이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 현장 보고서 극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숫자가 보였습니다. 가동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정격 이사가 설명했어요. 지난달보다 7% 떨어졌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워싱턴에서는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실제로 보니 위험 신호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숙련공 부족입니다. 둘째는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주정부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5억 달러요. 5억 달러.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회계팀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 이사님, 긴급 보고입니다. 이대로 가면 3분기에 적자 전환됩니다. 정격 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로엘 자문관님, 이게 현실입니다. 마스가의 조건대로 하면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철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철수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을 떠난다고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격 이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조선소를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었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 동결의 인원 감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엔지니어들만 대우받고 우리는 뭐란 말이요? 노조 대표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와서 거칠게 물었어요. 당신이 워싱턴에서 온 로얄 자문관이요? 그렇습니다. 마스가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준답니까?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마스가는 한국 기술을 가져오는데 집중하고 있었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은 부족했으니까요. 정격 이사가 개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고 함께라고 노조 대표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한국 엔지니어들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정격 이사가 저를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도 압박하고 있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주지 사실에서 전화입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에벗 주지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로엘 자문관 필라델피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소. 일시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주지사님, 일시적이라고 테일러 씨에 약속한 일자리 7,000개는 어떻게 할까요? 차라 밀러 시장이 매일 항의하고 있어. 차라 밀러 테일러 시장이었죠. 그녀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이제는 가장 큰 비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를 재검토하겠소. 에버지사가 의름장을 놓았어요. 필라델피아가 실패하면 텍사스도 손을 뗄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격 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래서 한서윤 부사장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마스가의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노동력, 이전 70% 현지 생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숫자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위기를 취재하러 온 거였죠. 카메라 앞에서야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부 조정은 있지만 하나오션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철수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없는. 한미협력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기자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조선소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미국 노동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과 경험을 단순히 이전할 수 있을까요? 정격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설계실이었어요. 벽에 걸린 도면들을 보니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CPSP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60조 원 규모예요. 60조 원.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캐나다가 하나오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격 이사가 멈췄어요. 마스가 조건을 받아들이면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전하면 캐나다가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노오션에게는 미국보다 더 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침묵한 이유 검토하겠다고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회의실로 돌아와서 정격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본사 보고서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어제 저녁 한서 부사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부분 철수 시나리오. 부분 철수요. 핵심 인력만 남기고 대부분 거제로 복귀시키는 방안입니다. 마스가를 거부하는 대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순간 러문도 장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치가 산업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격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아닌 기술로 답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필라델피아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한때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위태로운 미래 앞에 서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격 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다음에는 거제에서 뵙죠. 진짜 조선소가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제 한국조선업의 심장부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오션은 미국의 500억 달러를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차창 밖으로 필라델피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어딘가 공허했어요. 마치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겉은 거창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멈췄어요.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결국 짧게 적었습니다. 추가 검토 필요. 그리고 덧붙였죠. 거제 방문 예정. 이게 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3월의 거제도는 봄 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조선소는 계절과 무관하게 뜨거웠습니다. 하나오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필라델피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레인 수십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무르르듯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성민 상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최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엘 자문관님 멍일 오셨습니다. 바로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안전모를 쓰고 조립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레고처럼 조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7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성민 상무가 설명했어요. 모든 용접 포인트가 디지털로 기록됩니다. 결합률을 2008%까지 낮췄죠. 2008%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보통 8%에서 10%였거든요. 그때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김소연 품질관리팀장이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품질 지표들이 빼곡했어요. 자동화율 72% 불량, 2008% 납기 준수율 98%.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수연 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청들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그들을 믿죠. 실로의 또 그 단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한소 부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용접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50대 남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최경 용접 반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과 같았죠. 완벽한 각도, 일정한 속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 작업을 마친 그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최경 반장이 손을 저었어요. 우린 마스가이 없이도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스가에 대한 거부감도 느껴졌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을 옮긴다고 기술이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땅, 이 문화, 이 시스템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박성민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30년 경력자십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고 아들도 지금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죠. 참대가 한 조선소에서 일한다.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센서 점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선체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압력 온도 진동을 측정하고 있었죠. 이 데이터가 전부 중앙 서버로 전송됩니다. 김소연 팀장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문제를 예측하죠.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겁니다.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 구역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신호였어요. 즉시 엔지니어들이 달려갔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했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는 거고요. 하청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0여 회 협력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박도현이라는 노조 대표가 있었는데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 한다면서요. 박도현 대표가 지적으로 물었어요. 협력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도움. 그가 비웃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수 상황을 압니다. 우리 동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노조와 갈등 주정부 압박, 적자 전환. 그게 도움입니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성민 상무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시연할 게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특별 제작동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본 건 잠수함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모형이었지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발사 시원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미사일 모형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정확하게 90도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캐나다에 제안할 기술입니다. 박성민 상무가 말했죠. CPSP 프로젝트용이에요. 60조 원 규모 60조.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마스가의 일로 500억 달러도 큰 돈이지만 60조 원은 그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순수한 기술 거래라는 점이었죠. 이건 단순한 조선이 아닙니다. 박성민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약속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는 6년 후 정확히 납품된 단 하루도 어기지 않죠. 6년 그들이 캐나다에 제시한 납기였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지만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김소연 팀장이 품질 리포트를 건넸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납품한 선박의 기록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정시납품, 예산 내 완료 무결점 인도 완벽한 기록이었죠. 이게 어떻게 시스템입니다. 김소연 팀장이 답했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여기서만 작동합니다. 최경우 반장이 끼어들었어요. 이 사람들과의 문화 속에서만 점심시간이 되자 군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식사하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임원들과 노동자들이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음식을 받고 있었죠. 계급이 없습니다. 박성민 상무가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조선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 대화를 들었어요. 기술 이야기, 납기 이야기, 품질 이야기,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박성민 상무가 말했어요. 거제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건가요? 우리는 협력합니다. 하지만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선긋기였죠. 협력은 하되 기술 이전이나 인력 이전 같은 일방적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박도연 노조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기술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그동안 저는 기술 이전만 생각했는데 그의 질문을 듣고 보니 우리가 원한 건 통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박도연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이 없다는 게 답이네요. 저녁 무렵 조선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거제 조선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밤에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심장 같았어요. 박성민 상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영혼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거제 기술 그 이상이 무언가, 언제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스가 제안에 대해서요.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박성민 상무가 답했어요. 공식 발표만 남았죠. 거부하시는 겁니까? 거부가 아닙니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더 나은 길. 그게 뭔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본 균열과 거제에서 본 완벽함.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기술력, 자금력 아니었습니다. 박성민 상무가 말한 대로 영혼의 차이였어요. 그들은 조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제의 불빛이 바다에 비치고 있었어요. 작은 섬이지만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려 한 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거였죠.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된 거니까요. 9월 19일 오전 10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상무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HLB 비자 수수료를 저업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이었죠. 100배 인상. 사실상 외국인 기술자들을 쫓아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트럼프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게 두지 않겠습니다.
즉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격 이사였어요. 로엘 자문관님, 필라델피아가 난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달러 비자는 불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급히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언론 정치인 기업 관계자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착하자 정문부터 어수선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고 있었어요. 가족들까지 함께였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정격 이사가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파견 엔지니어 68명 중 나시 2명이 철수합니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답했어요. 핵심 인력의 60%를 잃는 겁니다. 60%의 그 숫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26명은요. 회사가 비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명당 10만 달러면 260만 달러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팀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돼요. 그들만이 아는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정격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후 2시 한손 부사장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부사장이 말했죠. 마스카가 실패할 줄 알았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조정 과정일 뿐, 조정이라고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는 쫓아내는 게 조정입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순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원하면서도 한국인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필라델피아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어요. 정격 이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악의 경우 48%까지 떨어집니다. 48%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사실상 공장 폐쇄 수준이었어요. 한서윤 부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스가와 병행은 불가능합니다. 독자 노선을 가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격 이사와 저만 회의실에 남았어요. 밖에서는 짐 싸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이게 미국이 원한 겁니까? 정격 이사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럼 누가 원한 거죠? 대통령, 의회, 국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원했으면서도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였으니까요. 공항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엔지니어들로 분수입니다. 한 가족을 만났어요. 30대 엔지니어와 그의 아내 2아이였죠. 왜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회사가 비자 비용을 대준다면서요. 그것도 언제까지일까요?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오늘은 비자, 내일은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쫓겨난다. 그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낸 거였죠. 저녁 무렵 정격 이사가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스가 협력 불가 필라델피아 단계적 철수 제한 정말 철수하실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격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보고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첫째, 핵심 인력만 남기고 단계적 철수. 둘째, 신규 투자 중단. 셋째, 캐나다 CPSP 프로젝트에 집중. 캐나다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신뢰를 제시했습니다. 정격 이사가 답했어요. 그들은 우리 기술과 사람을 모두 존중해요. 그날 밤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간 작업으로 불빛이 환했을 텐데 절반 이상이 꺼져 있었죠. 본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침묵 유지 공식 입장 발표까지 언론 대응 금지. 침묵도 그것이었어요. 하나오션은 항상 침묵으로 답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방역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어요. 기자들이 조선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저를 향했죠.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억지로 답했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그럼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까?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오션이 철수하면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 없이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간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짧게 적었죠. 상황 악화, 긴급 대책 필요. 그런데 답변은 더 짧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계획대로 무슨 계획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구가 보였어요. 한때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곳, 이제는 스스로 무너뜨린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죠. 정격 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중요한 소식, 그게 무엇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철수 발표겠죠. 그날은 9월 19일 행정명령의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조선업 부활의 꿈을 포기한 날, 우리의 오만이 우리를 배신한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격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연해 보였죠. 본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철수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입니다. 더 큰 그림. 그게 뭘까요? 10월 31일 캐나다 총리가 거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가 멈췄습니다.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같은 날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날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준비하세요.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모든 게 바뀐다.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균열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비행기에 올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방아쇠였어요. 진짜 총알은 이제부터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총알을 피할 방법이 없었죠. 우리가 직접 쏜 것이니까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한 달 남짓.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월 30일 오전 9시. 거제 한나오션 정문에 캐나다 국기가 펄러였습니다. 저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해서 조선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제가 왜 거제까지 갔는지 의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정격 이사가 말한 더 큰 그림이 드러날 거라고요.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첫눈에 띈 건 그의 가슴에 달린 빨간 양기 배지였습니다. 캐나다 현충일 상징이었죠. 11월 11일이 가까워서 미리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서윤 부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니 총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비해 온 거였죠. 한서윤 부사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그녀의 미소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총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행이 조선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민 상무가 안내를 맡았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로 양쪽에 노동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빛은 진지했죠. 가장 앞줄에 박도연 노조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칸니 총리에게 다가갔어요. 총리님,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칸니 총리가 멈춰 섰습니다. 통역이 시작되려 하자 총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직접 듣고 싶다는 뜻이었죠. 박도연 대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가 아닌 약속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밀어내도 캐나다는 우리를 믿어주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니 총리가 자신의 가슴에서 양귀 배지를 떼어냈어요. 그걸 박도연 대표의 작업에 달아줬습니다. 이건 희생과 약속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의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율했죠.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정치가 아닌 신뢰의 동맹. 품질 이동했습니다. 김소연 팀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떴습니다. 각 구역별 작업, 현황, 품질, 지표, 진행률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죠. 현재 건조 중인 선박 10도 척의 데이터입니다. CPSP 프로젝트 노이 시스템으로 관리될 겁니다. 카니 총리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직접 조작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정도 투명성이라면 60조 원이 아깝지 않군요. 60조 원 CPSP 프로젝트 규모였죠. 그 말이 나오자 한서 부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제안입니다. 12척 납기 6년 기술 이전 포함. 기술 이전도 포함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적 간섭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협력만 하는 겁니다. 정치적 간섭 없이 그 말이 뼈 아팠어요. 미국을 겨냥한 말이었으니까요. 카니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 BBC, HK 모두가 이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특별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모형이 있었어요. 실제 크기의 1D이었지만 모든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CPSP용 특수 강판입니다. 박성민 상무가 설명했어요. 영하 50도에서도 균열이 없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모형 잠수함이 압력 탱크 속으로 들어갔어요. 수심 1000밈토 압력을 재현한다고 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수함이 다시 나왔어요.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변형도 없었죠. 이게 하나오션의 기술입니다. 박성민 상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칸이 총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오늘 캐나다 정부는 하나오션과 CPSP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60조 원 12년 프로젝트, 12년 6년 납기에 6년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거였죠. 장기 파트너십이었어요. 점심은 군식당에서 했습니다. 카니 총리가 노동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판을 받았어요.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 그는 젓가락질도 능숙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론토의 한인타운이 크거든요. 총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곳 분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식사 중에 박도현 노조 대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총리님,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대형 전광판 앞이었어요. 화면에 뭔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었죠. 이들이 미국에서 쫓겨난 우리 동료들입니다. 박도현 대표가 말했어요. 자스 2명 모두 거제로 돌아왔고 이제 CPSP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칸니 총리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손실이 우리의 이익이 되는군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통제를 원했죠. 오후 3시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거제 조선소 대강당이었어요. 1,7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APC 회의 참가자들도 많이 왔어요. 경주에서 거제까지 온 거였죠. 칸니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신뢰의 협정을 맺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캐나다의 비전이 만나는 거죠. 한서윤 부사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협력이 아닌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추가 발표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재검토라는 건 사실상 철수를 의미했으니까요. 단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공이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였죠. 서명식이 끝나고 칸니 총리 일행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명욱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요. 거제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가 차에 오르기 전가 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를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차량 행렬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저녁 무렵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을 축하한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다. 새로운 제안 그게 뭘까요? 설마 전격 이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경쟁이요? 무슨 경쟁입니까? 신뢰의 경쟁이죠. 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그런데 오늘은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의 불빛 같았어요.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게임 체인저 캐나다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통제에서 실내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몬도 장관이었어요. 로엘 당장 워싱턴으로 와. 대통령이 기다린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게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거제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카니 총리가 다녀간 이곳은 이제 세계 조선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 같았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캐나다가 손잡은 미래의 중심 말이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11월 2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긴급 소집된 회의는 침묵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졌어요. 하나오션과 캐나다가 체결한 CPSP 계약서 사본이었죠.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친 거다.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한국이 우리 대신 캐나다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보시오. 러문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마스가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70%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부담. 대통령이 비웃었어요. 캐나다에는 기술 이전을 포함시켰다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우리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는 신뢰를 줬고 우리는 통제를 요구했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거제에서 직접 봤습니다. 하나오이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 정치 간섭 없는 기술 협정안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죠.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전날 밤 정격 이사가 비공식적으로 보내준 문서였어요. 한미 조선기술 신뢰 협정 초안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마스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공유, 인력 이전이 아닌 인력 교류, 현지 생산 의무가 아닌 자율적 협력,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러몬도 장관이 물었어요. 이미 캐나다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협력사 나서를 두 곳이 모두 한국 기업이군. 하지만 그들이 미국의 교육센터를 2개 세우겠답니다. 기술 전술을 위해서요. 교육센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였죠. 그때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마스가를 대체하려는 겁니까? 대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정치적 압박을 기술적 협력으로 바꾸는 거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나 캐나다를 선택했다는 것. 점심 무렵 한서 부사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본사에 있었어요. 로엘 자문관님, 문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미 캐나다와 계약했는데 우리에게는 미국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첫째, H1B 비자 정상화.
둘째, 기술 소유권 공유. 셋째, 정치적 간섭 배제 3가지 조건.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습니까?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 이전을 받게 되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이전을. 통화가 끝나고 실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상무부, 국방부, 백악관 실무진이 모였어요. 문서를 한 줄 한 줄 검토했죠. 납기 6년이라.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게 한국식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협력사 명단을 보니 대부분 중소기업이네요.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협력사들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장인 정신으로 만들죠. 오후 내내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법무팀이 합류했고 재무팀도 왔어요. 모두가 신중했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4시쯤 정격 이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이대로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본사 지원은 최소한만 유지하고 있어요.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죠. 결정 모든 게 우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해야 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기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2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통제를 고집하다 모든 걸 잃거나 신뢰를 선택해서 함께 성장하거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덧붙였죠. 캐나다가 얻은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 생태계 전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밤 9시 다시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신뢰가 기술의 언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적이군. 사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러몬도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양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신뢰에 투자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교육센터 2개라 어디에 세운답니까? 필라델피아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그 이름이 나오자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씨는 그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으니까요. 차라밀러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일자리 7,000개보다 교육센터가 장기적으로 더 가히 있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외신 속보입니다. 화면에 BBC 뉴스가 떴어요. 한국, 캐나다, 조선동맹,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의 타격이라는 제목이었죠.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의 선택을.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과 유럽 조선사들도 한국과 비슷한 방식의 협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통제에서 협력으로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라. 단 그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단 미국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굳건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정치적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한소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요? 그녀가 웃었어요. 몇 개월 전이가 했던 답변이네요. 이번엔 진심입니다. 저희도 그때 진심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미국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통제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한국이 캐나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국 조선업 전략 대전환 통제에서 신뢰로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주가가 올랐고 여론도 호의적이었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일주일 후 한미 실무진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습니다. 폐허가 되어가던 조선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논의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정격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교육센터를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신뢰를 쌓는 첫걸음으로 예산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 투자합니다. 미국은 부지와 인프라만 제공하면 돼요. 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그들은 미국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접근하니 한국 측도 마음을 열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죠. 11월 중순협정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KUS 조선기술신뢰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마스가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뀐 건 단순히 전략만이 아니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 거였죠. 힘으로 통제하려던 오만함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프레임 전환이구나. 제로섬 게임에서 위닝 게임으로 통제에서 신뢰로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10월 30일 오후 3시 같은 날이었습니다. 카니 총리가 거제를 떠난 지 불과 2시간 후였죠. 저는 김포공항 라운지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CNN이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화면이 청와대 기자회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정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라운지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핵 추진 기술을 비핵 보유국에 제공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5톤건 통급 이상 잠수함 4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척당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5조에서 7조, 총합 20조에서 28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CPSP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트럼프가 답했어요. 동맹의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
그 표현이 의미심장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는데 이제는 신뢰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문도 장관이었어요. 루엘 반나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네. 이게 계획된 거였습니까? 아니, 즉흥적이야. 카니가 거제에 간 걸 보고 결정한 것 같아. 즉흥적이라니. 하지만 트럼프답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자를 의식해서 더 큰 카드를 던진 거죠. 공항 라운지의 TV들이 모두의 뉴스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NHK는 미국의 파격적 결정, BBC는 동북아 군사균형 변화라고 보도했어요. 정격 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제 난리 났습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첨부된 사진을 봤어요. 하나오션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 캡처도 있었는데 우린 해냈다. 드디어 믿을 수 없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라운지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가 아닌 신뢰가 움직였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한서윤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엇을요? 실로의 힘이요. 우리가 캐나다를 선택하자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통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신뢰로 이제 얻은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한국이 우리가 손을 놓지 더 큰 기회를 줬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패러다임 전환 핵잠수함 승인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달았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판매 승인이 아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상징한다. 통제와 종속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긴급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죠. 상황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은 충분합니다. 합참장이 덧붙였어요. 전략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국무장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반발할 겁니다. 그들도 핵 잠수함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건 나중 문제다. 대통령이 끼어들었어요. 지금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야. 관계 회복.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망가뜨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엘 자네가 거제에서 뭘 봤는지 다시 설명해 보게. 신뢰의 생태계를 봤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그들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그래서 카니가 그들을 선택한 거군.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선택받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야. 건의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인. 이보다 확실한 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어요. 창원 군사위원회였죠. 왜 한국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죠.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구체적인 근거는요.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지난 10년 실적이었어요. 100% 납기, 준수, 무결점, 인도, 사고율 제로. 이런 기록을 가진 조선소는 세계 없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동률이 40%라던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픈 곳을 찌른 질문이었죠. 재건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과 함께요. 교육센터부터 시작해서 교육센터요. 한국이 기술을 전수할 교육센터를 필라델피아에 씁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는 거죠.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현실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한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로웰 자문관 당신은 정말로 한국을 믿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제가 믿는 건 한국이 아니라 신뢰 자체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거제에서 그걸 봤어요. 청문회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핵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이미 게임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핵 잠수함은 그 결과일 뿐이죠. 오후에 한서윤 부사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보는 것 같았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로웰 자문관님도 축하드려요. 미국도 변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설계팀이 구성됩니다. 한미 합동팀이죠. 그리고 그녀가 멈췄습니다. 뭔가 극적인 발표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첫 번째, 잠수함 이름을 신뢰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뢰함.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상징하는 그날 저녁 거제에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보낸 거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 국기와 함께 미국 국기도 흔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미국을 존중합니다. 박도연 노조 대표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로 존중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밤늦게 백악관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론이 좋군. 지지율도 올랐어. 국민들도 알아본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신뢰가 힘보다 강하다는 거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로웰, 우리가 이을 뻔한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되찾았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31일 모든 게 바뀐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힘의 논리에서 신뢰의 논리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정치가 아닌 신뢰가 움직였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미국이 변한 이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확신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불안도 없었어요. 신뢰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확신. 그게 제가 이긴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11월 5일 새벽 3시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격 이사와 저 단둘만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몇 시간 후면 발송될 공지문 초안이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부분 셧다운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군요. 정격 이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격 이사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거제 이동 대상 엔지니어 명단이었죠. 68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행정명령으로 떠났던 사이 2명과 남아있던 26명 모두였습니다. 다들 거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때의 불빛으로 가득했던 조선소가 텅 비어 있었어요. 크레인들은 멈춰 있었고 도크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마스가의 꿈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 공지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1,500명의 직원들에게 동시에 전달됐어요. 부분, 셧다운 단계적 구조 조정, 그리고 교육센터 전환 계획까지 장비 이동 명단도 완성했습니다. 정격 이사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핵심 장비만 거제로 옮기고 나머지는 교육센터용으로 전환합니다. 그때 한소 부사장과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서울은 오후 6시였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정격 이사가 답했습니다. 로엘 자문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통제하려다가 모든 걸 잃었죠. 한서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교육센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 항만 조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선박 입추랑 슬롯을 재배치해야 했어요. 보험사에도 통보를 보냈죠. 가동률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요청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정격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는 텅 빈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한때 마스가의 상징이 될 뻔했던 이곳, 이제는 실패의 기념비가 되어버렸죠.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정격 이사가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도크 끝에 도착했습니다. 델라웨어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비쳤죠. 그래도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정격 이사가 말했어요. 신뢰의 가치를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전환 계획 최종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선소에서 교육센터로, 생산에서 학습으로, 통제에서 협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건이 멈춘 자리에 신뢰가 남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 압박할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조건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하자 모든 게 가능해졌다는 것. 오전 9시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청에서였죠. 부부는 셧다운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필라델피아는 이제 미국 조선업 재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스가는 실패한 겁니까? 실패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뒤처진 것 아닙니까? 뒤처진 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격 이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거제에서 다시 만나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꼭 그러겠습니다. 이번엔 학생으로 가겠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월 그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틀 500억 달러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뢰, 존중, 협력. 이런 가치들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필라델피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에 들렀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필라델피아가 다친다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다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교육센터로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생산보다 학습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 신뢰를 배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1월 5일 필라델피아의 마지막 밤이자 첫 번째 아침. 마스가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배웠다. 통제를 놓고 신뢰를 잡았다. 이제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거제의 불빛은 여전히 맑다. 필라델피아의 불빛은 꺼졌지만 곧 다른 빛으로 켜질 것이다. 교육의 빛, 협력의 빛, 신뢰의 빛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지만 동쪽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 상호 존중의 시작,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시작. 조건이 멈춘 자리에 신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을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